당신의 몸에 투자하는 5가지 핵심 포트폴리오. 최종 요약과 필수 질문과 답. 지난 5주간 우리는 세포 재테크라는 이름 아래 우리 몸의 핵심 자산을 지키는 5가지 영양제 포트폴리오를 심층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흩어져 있는 정보는 온전한 지식이 되기 어렵습니다. 오늘 최종편에서는 이 모든 여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최종 투자 요약본과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핵심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통해 당신의 건강 재테크를 완성할 마지막 퍼즐을 맞춰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5편의 핵심 포트폴리오는 첫 번째, 활력 발전소 포트폴리오 만성 피로는 고함량 활성 비타민 B군 코엔자임 Q10이었고, 두 번째, 선명한 시야 포트폴리오 눈 노화는 루테인 지아잔틴 아티지 오메가3. 세 번째, 튼튼한 골격 포트폴리오 뼈관절은 칼슘과 마그네슘, 그리고 비타민 D와 MSM. 네 번째, 편안한 장 포트폴리오 면역력은 프로바이오틱스와 함께 프리바이오틱스. 다섯 번째, 면역력 저하의 진짜 원인의 장 누수를 막는 최고의 포트폴리오였습니다. 이러한 포트폴리오에 사람들은 많은 영양제 투자를 하지만 궁금증 또한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궁금증이 많거나 질문이 많은 10가지를 질문과 답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질문 1. 영양제. 아침? 저녁? 언제 먹는 게 가장 효과적인가요? 답. 명확한 원칙이 있습니다. 아침 식후에는 하루의 에너지를 만드는 비타민 B군, 코큐텐 등을, 저녁 식후 또는 잠들기 전에는 몸의 긴장을 이완시키는 칼슘, 마그네슘 등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용성 비타민어, D, E, K와 오메가3는 음식의 기름과 함께 흡수될 때 효율이 높으므로 반드시 식사 직후에 드세요. 질문 2. 여러 개 같이 먹어도 간에 무리가 없을까요? 답. 대부분의 영양제는 식품이므로 권장량을 지킨다면 간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제품의 특정 성분이 중복으로 고함량 들어있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제품 뒷면의 영양기능 정보표를 모두 사진 찍어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안전한 투자 방식입니다. 질문 3. 해외 직구 영양제, 정말 더 좋은 건가요? 답.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장점은 일부 성분의 함량이 더 높거나 가격이 저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국내 식약처의 안전성 검증을 거치지 않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교환 환불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초보 투자자라면 국내 식약처의 건강기능식품 마크를 받은 검증된 제품으로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질문 4. 영양제, 평생 먹어야 하나요? 아니면 쉬는 기간이 필요한가요? 답. 영양소마다 다릅니다. 비타민 B, C, D, 오메가3, 유산균처럼 매일 소모되고 체내에서 충분히 생성되지 않는 기본 영양소는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특정 목적을 위한 기능성 원료 예를 들어 밀크시슬, 홍경천 등은 3개월 정도 섭취 후 1개월 정도 휴지기를 가지며 몸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 현명합니다. 질문 5. 비싼 영양제가 무조건 더 좋은 건가요? 답.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격이나 브랜드가 아닌 원료의 종류와 함량입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B군은 활성형인지, 오메가3는 아티지형인지, 프로바이오틱스는 보장균 수가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화려한 광고보다 훨씬 더 중요한 투자 기준입니다. 질문 6. 지금 먹고 있는 병원 약이랑 같이 먹어도 괜찮을까요? 답.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특히 혈액 희석제 와파린 등은 오메가3, 비타민 E 등과 함께 섭취 시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당뇨약, 고혈압약 등도 특정 영양소와 상호작용할 수 있으니 현재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영양제 구매 전 반드시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십시오. 질문 7. 음식으로 섭취하는 거랑 영양제랑 무슨 차이인가요? 답.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대인의 식단으로는 최적의 양을 모두 섭취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토양의 미네랄은 고갈되었고 음식의 조리 과정에서 많은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영양제는 우리가 일상 식단에서 결핍되기 쉬운 혹은 최적의 효과를 위해 더 많이 필요한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보충해주는 현명한 보험과 같습니다. 질문 8. 캡슐, 알약, 가루, 액상 등 어떤 형태가 가장 좋은가요? 답.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액상과 가루가 흡수율은 가장 빠르지만 보관이 어렵고 맛이 없을 수 있습니다. 캡슐은 냄새나 맛으로부터 자유롭고 위장 장애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알약은 가장 흔하고 저렴하지만 때로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개인의 소화 능력과 선호도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질문 9. 영양제 먹고 속이 안 좋은데 계속 먹어야 하나요? 답. 즉시 중단하고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공복 섭취입니다. 대부분의 영양제는 식사 직후에 드시면 위장 장애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속이 불편하다면 특정 성분, 특히 철분, 아연 등 미네랄이 자신과 맞지 않거나 제품에 포함된 부영제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억지로 계속 드시지 말고 다른 제품으로 바꾸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질문 10. 하루 깜빡하고 못 먹었는데 다음날 2배로 먹어야 하나요? 답. 아닙니다. 대부분의 영양제는 꾸준함이 중요하지 하루 섭취량을 초과하는 것은 의미가 없거나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못 먹은 날은 그냥 넘어가고 다음 날부터 다시 원래의 섭취량을 꾸준히 지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로써 영양제 포트폴리오 시리즈를 마칩니다. 하지만 당신의 세포 재테크는 이제 시작입니다. 가장 중요한 투자는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꾸준히 귀 기울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바디폴리오는 앞으로도 당신의 현명한 투자를 위한 최고의 가이드가 되겠습니다.